가족분 제보예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과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네, 첫 시작은 일주일 전쯤에 배달기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그 제목이 아는 여자애한테 문자 장난 좀 했다가 합의금 날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요. 좋아하지도 않고 서로 문자 몇 번 하다가 갑자기 계속 문자를 읽고 답을 하지 않길래 제가 욕 문자 장문으로 보내고 차단해서 연락 끊긴 그런 여성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심심해서 차단을 풀고서 만나자, 사랑해, 성관계하자 이런 내용을 메신저로 장난으로 보냈는데 고소당해서 450만 원을 날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해당 글은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고요. 그 댓글에는 당연하게도 뭐 제정신이 아니다. 450만 원 물어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 이렇게 남성을 비판하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언급된 바로 그 여성 저희 제보자이기도 한데요. 그 제보자는 남성의 행동을 비판하고 본인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다수긴 했지만 이 성관계 얘기 때문에 고소까지 하냐, 합의금을 그렇게 많이 받았냐 이런 내용의 댓글도 있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가해자는 본인이 처음에 차단을 안 했길래 장난삼아 보낸 건데 억울하게 돈을 물어줬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볍게 글을 썼기 때문에 제보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대다수의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런 글을 올린 그 라이더를 비판했지만 그 와중에 또 일부는 아유 뭐 저 정도 농담한 거 가지고 또 막 고소를 해가지고 또 합의금을 또 몇백만 원씩 받아 이런 식의 또 빈정거린 이 글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승희 의원님. 네. 그럼 이 두 사람은 원래 어떻게 뭐 알고 원래 아는 사이긴 한 거예요? 학원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의 저 패널하고 저하고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가 옆에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 승재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전화번호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아니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남성은 그 학원 수강을 중간에 끊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카톡 프로필이 바뀌면 왜 카톡 프로필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집착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 여성에게 접근을 해오니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우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연락 끊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잘 지내 하고 또 연락을 한 건가요? 네, 2021년 3월에 갑자기 잘 지내요라는 이제 문자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누구세요라고 하니까 이 남성이 학원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단문을 보냈고 그래서 기억하냐 이렇게 보냈고요. 그래서 여성은 뭐 교육 관련된 자료 같은 게 필요하냐 이렇게 답을 하니까 이 남성이 시간이 지나고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표현이 서툴렀던 것 같다라고 급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뒤에 남성이 내가 잘해줄 테니까 사귀자. 남자친구 없으면 나랑 사귀자. 뭐 성관계 하자. 이런 문자 전화가 지속적으로 왔고요. 뭐 여성 당연히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단문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 남성은 그 뒤부터 하루에 6차례에서 7차례씩 그냥 안 받아도 전화를 해왔고요. 아유. 그러면서 전화 꼭 한번 하고 싶다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자,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 문자. 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피해자분 얘기 들어보시죠. 내가 너네 집에 너무 가고 싶은데 집 주소 좀 알려달라. 치킨 사들고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계속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차단했어요. 6번 정도 왔는데 차단을 하니까 저한테 왜 너 나 씹냐? 5번 정도 카톡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장문의 욕설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저는 그래도 참아서 다음부터 또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잘 지내?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소장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는 안 해서 이런 심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이렇게 하는 남자는 이 사람밖에 없죠.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또 이제 막 차단을 하는데 그 차단하기 전에 왜냐하면 그냥 호감이 있는 정도로 그냥 말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뭐 너네 집에 가겠다, 뭐 성관계 하자, 나 너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고 니네 집에 있다가 잠이나 뭐 푹 자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싫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요.
너 그냥 극단적인 선택해라. 불쌍해서 놀아줬더니 막 이러고 자기가 막 욕하더니 자기가 그냥 차단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생각을 했지만 이제 여성도 남성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차단이 풀린 건지 뭔지 갑자기 또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 이러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지? 그러고 누구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갑자기 사랑해, 보고 싶어, 성관계하자 또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 예. 스토킹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고소를 했어요. 자, 고소를 하고 나면 이런 사람들 좀 어떻게 태도가 달라지나요? 근데 고소를 당하고도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 남성 아까 여성에게 고소를 당하고 나서 여성 차단했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검찰 단계에서 다시 이제 여성에 대한 차단을 풀고 제가 우울증과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터넷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스토킹 초범 벌금 얼마 나오나요? 내용은 보니까 장난으로 밥 먹자고 보냈는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연락했다는 이유로 너무 억울한데 벌금 나오면 항소해서 혐의 없음 받을 수 있나요? 뭐 그런 글도 올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여기서 어떻게든 사과해서 끝내려고 했는지 지난해 6월에는 사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처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반성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다른 어떤 이들에게 절대 불쾌한 운동으로 피해를 끼치는 일 없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난해 8월에 뜬금없이 이 남성이 문자로 맞고소 얘기를 해서 이 여성 피해 여성과 이 남성 합의 진행 안 했다고 하고요. 검찰이 지금 300만 원을 구형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승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뭐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이 주 피해자와 가해자는 예. 자, 그런데 거절을 하고 뭐 차단을 하고 해도 이게 진짜 정말 강력 사건이 돼서 우리가 소개하는 그런 날도 왕왕 있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검찰 구형 300만 원 벌금했다는데 검찰도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나 제가 스토킹은 그 사람이 죽건 피해자가 죽건 둘 중에 하나로 끝날 수 있는 강력 사건의 전조라는 점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만약에 더 중요한 거는 300만 원 벌금 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도 편집증 증상이 있잖아요.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국가가 이 여성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여성의 삶을 제대로 지탱해 줄 수 있도록 국가가 이 여성이 원하는 것 다 피해자 보호제도 만들어야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도록 둘 위치 추적을 해서 절대로 한 공간에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제대로 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